수십 년간 땅 짚고 헤엄치던 남산 케이블카와 버스 면허, 국민 등골 빼먹던 이 썩은 특권의 고리를 대통령이 오늘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속 시원한 사이다가 터졌습니다. 그동안 기득권들은 공공재를 사유화하며 배를 불려왔죠. 왜냐고요? 관행이란 이름으로 서로 눈 감아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는 안 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서슬퍼런 경고 직접 확인하시죠. 그 남산에 그 케이블카 있잖아요. 그 60몇 년 동안 하고 있다면서요. 땅 짚고 헤엄치기로. 그 왜 거기서 특정 개인이 그걸 다 수십 년간 그런 특혜를 누립니까? 그래서 모든 행정행위를 할 때 그 행정의 효과가 특정 개인 또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모두에게 기속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셨습니까? 남산 케이블카부터 면허 장사까지 국민의 이익이 아니면 싹 다 회수하겠다는 강력한 최후 통첩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빨대 꽂기는 불가능합니다. 특권층이 아닌 국민이 주인인 나라 반드시 완성됩니다. 정의 구현에 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성호 장관의 최대 문제는 검찰 인사가 개판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맞붙었던 그 대선 때 조폭 새끼 하나가 나와가지고 20억을 뭐 이재명한테 줬네 어쩌네 하면서 이 박재민이라는 사람이 이 돈을 이재명한테 줬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뻔뻔스럽게도 내가 거짓이면 벌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지 얼굴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사건 당시에 검찰 포렌식 담당하는 직원이 아무래도 이 사진이 조작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감정서를 냅니다. 그런데 이 감정서를 묵살한 놈이 한 놈 있죠. 박주성 검사입니다. 그 감정을 한 결과를 뒤집어 버립니다. 누구라고요? 박주성 검사. 이재명한테 유리한 증거가 나오니까 그 증거를 숨긴 거예요. 이 박주성 검사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검사한테는 객관 의무가 있는데 객관 의무를 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누락 은닉했죠. 이런 놈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가 마땅한 검사가 이번에 조용히 퇴직을 합니다. 어떻게? 사표를 냈는데 법무부에서 그냥 수리를 해버렸대. 정성호 장관은 이 박주성 검사를 그냥 내보내도 된다고 생각해요. 얘는요 지금 아직까지 부장검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이재명 정부 끝나고 다시 돌아오려고 그럴 거야 이 새끼가. 그러고 남을 놈이야. 그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 한번 소동이 있었어요. 박주성 검사가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라고 대검찰청의 포렌식 담당관이 진정서를 써서 법무부에 보내요. 근데 이 법무부가 감찰을 안 하고 직접 감찰을 안 하고 다시 대검으로 내려보냅니다. 얘가 대검에 있을 때 사고를 쳐서 이 사람을 감찰해 주세요 하고 대검 직원이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그 진정서를 다시 대검으로 내려보낸 거야. 그럼 어찌 된 거야? 진정서 쓴 직원은 작살이 나는 거야. 목까지 날아가는 거야. 그런 짓을 법무부가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검사를 조용히 물러나게 해둔 겁니다. 그럼 이 검사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요. 이 검사는요 자기를 찌른 그 검찰 직원 반드시 보복할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정성호 장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성호 장관 진짜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지가 그렇게 검사한테 안 당해보니까 이런 짓을 하는데 검사들 나쁜 놈이에요. 이 검사 분명히 자기를 찌른 자기 꼰질른 그 직원 포렌식 담당 직원 분명히 복수할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그 복수할 수 있는 길을 정성호 장관이 열어준 거야. 인사를 통해서. 당신 그따구로 하면 안 돼. 만약에 이 포렌식 담당하는 직원한테 무슨 일 생기면은 정성호 장관 내가 너 나한테 죽는 줄 알아. 정말 일 똑바로 안 하지. 그따구로 일할 거면 나가라고. 저는 잘 모릅니다. 나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도 몰라요. 이재명 지사 정치 공작을 폭로하는 통일운동가 하동혁 증인입니다. 제가 겪어본 북한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무조건 대가 없이 안 받습니다. 팁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이 쌍방울한테 불법 외화 반출이 뻔한데 방북 대가로 그리고 스마트팜 건설비로 800만 불을 줬다고요? 이호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능글맞은 사람인데요. 필리핀까지 가서 수교국도 아닌 데 가서 70만 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조달해 갑니까? 차라리
아니 북경 오라고 하면 올 건데 김성태도 오고 안부수도 오고 부르면 다 와요. 우리 한국 기업가들도 유남이가 부르면 북경, 심양, 단동, 연길 다 갑니다. 증인. 그런데 그 위험한 70만 불을 필리핀에서 유남이한테 준다고요? 그리고 유남이 그걸 받는다고요? 내가 북한을 잘 알고 북한을 6번을 갔다 왔고 북한에 고위층 들어오고 많은 대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작입니다. 근데 이걸 듣고 뉴스를 보고 검찰의 행태가 너무 지나치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진석이가 윤석열이 비서실장인 정진석이가 윤석열 탄핵 후 내란 증거 및 각종 비리를 은폐를 위해서 대통령실 PC 1천여 대를 초기화하고 파기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또 제철소 용광로에 PC를 넣어 흔적도 없이 폐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 전자기록 손상, 직권남용 등으로 정진석이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얘기 들었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랑 박찬대가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박찬대가 식사 전에 그랬대. 시장하니 박 주세요. 배고프다는 뜻에 인천시장 하겠다는 의지를 재치 있게 농담으로 한 거야. 이 말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빵 터졌다고 해. 이런 게 찐캔이 아닐까?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려면 주변에 박찬대처럼 대통령이랑 손발이 맞고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해.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 거야. 대통령 발목 잡을 수 있는 검증되지 않은 인간들 말고 이 잘하는 찐 아군들로 꽉 채워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지. 안 그래? 이번엔 사람 잘 뽑자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이러는 걸까요? 우인성에 이어 김인택까지 단순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 그 문제를 넘어서 뭔가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법리는 물론 논리에도 안 맞는 판결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내란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사법부가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건 아닐까요? 과연 19일 윤석열 1심 선고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인성, 김인택 두 판사의 판결문은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써준 것 같은 판결문입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하면서 대비해야지 정말 이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속보입니다. 쿠팡 거짓말에 터진 대통령의 사이다 방역.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민을 속인 쿠팡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쿠팡은 미국 의회에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고작 3,000명 정보만 유출됐는데 한국 정부가 우리를 괴롭힌다. 그런데 검경 합동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000명이 아니라 무려 3,400만 명. 사실상 전 국민 개인정보가 털린 겁니다. 국민을 속이고 미국 뒤에 숨어 거짓말까지 했던 쿠팡. 끝까지 부인하더니 결과가 나오자 갑자기 태도 돌변. 네, 3,400만 명 맞습니다. 왜 갑자기 인정했을까요? 반성해서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허위 공시하면 집단 소송에 주가 폭락까지 갑니다. 그래서 미국 눈치는 본 겁니다. 한국 소비자는 무시해도 미국 주주는 무서운 거죠. 하지만 대통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화나도 쿠팡 못 끊는 이유가 뭔지, 편하니까 빠르니까. 그래서 준비한 진짜 선물, 무려 14년간 묶여있던 대형마트 규제를 해제한 겁니다. 이제 이마트, 롯데마트도 새벽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독점 깨고 경쟁 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살린다며 마트만 막았더니 정작 쿠팡만 더 키워줬잖아요. 이제 끝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면 시장으로 응징한다. 이게 바로 이재명식 대응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검찰 로비 실패했습니다. 지금 검찰 상황, 닭 쫓던 개가 지국만 쳐다보는 꼴이 됐습니다. 보안 수사권 이제 그림의 떡입니다. 사실 대통령의 머릿속엔 이미 검찰 수사권 폐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욕먹어가며 정성호를 앞세웠을까요? 이유는 시간입니다. 친윤 정치 검찰들 차곡차곡 정리하고 스스로 드러나게 만들 시간.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은 순간 대통령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나 엮겠다고 난리치더니 의뢰는 왜 항소 포기하나? 이건
사실상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들은 민주당은 의총에서 바로 쐐기를 박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안 준다. 이제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됩니다. 대통령은 정부로 대변되는 정성호가 아니라 검찰 개혁을 요구해온 국민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속도전입니다. 저들이 캐비닛 10시간조차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크게 말해야 됩니다. 박영재의 거짓말이 딱 걸렸군요. 서영교의 질문에 대충 대답했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는데요. 사건 기록을 자기에게 배당되기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걸 본 적 있어요?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록을 대법관들이 본 것으로 자기 기록이 아닌데도 보아요? 볼 수 있습니다. 대법관에게 물어봤어요. 배당된 것도 하기 바쁜데 다른 거를 누가 먼저 사전에 보냐? 거짓말인지 아닌지 저희는 다 알아요. 박영재 대법관이 주도해서 윤석열 편을 들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날려버릴 결심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꽁꽁 숨겨놓고 나오지 않은 거예요. 종이 기록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전자기록으로 그게 왔습니까? 전자기록으로 다 왔습니다. 그 대법관이 그걸 열어봤냐고요. 저도 열어봤습니다. 그럼 그 기록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지금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비서실에서 그걸 열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법관실에 가서 다 물어봤는데 왜 거짓말을 하세요? 박영재는 바로 사퇴해야 한다면 좋아요를 눌러 널리 알려주세요. 김건희 무죄준 우인성 판사의 충격적인 과거. 제일동포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이었어요. 서암흑의신데 너무 억울해서 2021년까지 병마를 짊어진 채로 일본까지 가서 겨우 증거를 찾아내고 배심 신청 자료를 제출했지만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기각했다는 겁니다. 제주 4.3 사건 1948년에서 54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직권재심을 명했습니다. 고인이 됐더라도 하늘에서도 영혼마저 억울하다면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게 사법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마와 싸워가면서 겨우겨우 간신히 사라지고 흩어진 증거들을 모아서 배심 신청을 했더니 기록만 보고 기각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부가일죄를 마음대로 공소시효 다 지났다고 우기고 공정 내내라고 공범들을 재판에서 인정했던 사실관계 마저 부정하고 무거진 판결한 정석 판사입니다. 사실 검찰은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진짜 끝판왕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법부입니다. 장용진 기자에 따르면 사법부 내부에선 지금 이른바 5년 존버 플랜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이 잘 말하지 않는 이 흐름, 요지는 간단합니다. 면죄부 줄 건 면죄부 주고 질질 끌 건 질질 끌면서 이재명 정권에 반격해 정권 재탈환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죠. 우인성의 김건희 판결과 윤석열 재판을 가을까지 끌겠다는 결정, 명태균, 김영선 1심 무죄 각각 별개의 사안일 수 있지만 이어보면 그들의 계획 안에 수렴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신호는 조희대가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를 앉힌 겁니다. 이재명 후보 시절 파기환송 출신이었던 인물을 앉혔다는 것, 이재명 정권에 대한 노골적인 저항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진영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왜곡죄를 통과시키고 법을 무시하는 판사는 탄핵해야 합니다. 이제 국민이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네. 아까 판결을 승복해야 된다라고 하셨죠? 이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네, 확정된 판결 승복합니다. 그러면 재심제도는 왜 있습니까? 법률을 고쳐서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에 재심 재판 없애버릴까요? 입법 발의해서. 재심은 그럼 왜 있습니까? 수사 날조, 증거 조작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저는 제주 4.3 사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직권재심을 명했습니다. 직권으로라도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인이 됐더라도 하늘에서도 영혼마저 억울하다면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게 사법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재심 신청을 했더니 기록만 보고 기각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보니까 우리 행정처장님하고도 같이 근무연이 있네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김건희 포괄일죄를 마음대로 공소시효 다 지났다고 우기고 어거지 판결한 우인성 판사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인성 판사가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하고 같은 계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우인성 판사님하고는 면식이 없습니다. 면식이 없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인혁당 판결에 대해서 그런 이상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법원 자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자 한 과거사 판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내서 아니 찾아줬어요. 네, 그런데 매장한 겁니다. 매장한 지 20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억울하게.
이런 소리 맞아! 지금 윤석열 정권이 내란을 저질러서 성공하고 사법부가 어무하고 그랬다면 이런 소리 나왔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겠습니까? 여인형 리스트에 다 들어가서 지금쯤은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겠죠? 희대의 부조리라는 그런 말씀 듣고 아무 감정이 안 드십니까?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말하는 저희들로서는 그런 말 하면서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고친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법원 행정처는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끼리끼리 사법시험 우수한 성적으로 붙고 편한 근무처 발령 받고 판례 연구 모임 하면서 지식 자랑하시고 좋은 보직 받으시고 출세하고 대법관 되고 서로 선후배돼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좋은 로펌 가고 그렇게 하는 산실로서의 법원 행정처입니까? 국민에 대한 책무는 전혀 없습니까? 법원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책은 없는 겁니까? 사법개혁을 촉구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아우성만 치면 되는 겁니까? 행정처장님이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청문회를 해보겠습니다. 적격인지 아닌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진관 판사가 좋은 판결을 내렸다고 너무 안심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사실은 제가 법조계에 물어보면 네. 지금 현재 사법부는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은 가뭄에 콩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난 내란의 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 하나 개인적으로라도 내가 법관의 지위를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행정부 윤석열 일당의 이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난 외치겠소를 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지금 사법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마음을 놔서는 안 된다. 법사위에 박은정이 떴습니다. 법원 행정처장 박영재를 묶어두고 이렇게 팩트로 패는군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이 이미 판단했어요. 그래서 국민이 선택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요.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절차들을 다 무시한 그 판결 반성하고 오셨어야 돼요.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인정 안 해요. 많은 국민들이요. 법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라서 지금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판결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는지 대통령 후보가 없어질 뻔한 겁니다. 그 후에 국민의힘의 그 우스꽝스러운 양상들 보세요. 후보를 바꿔치기 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없어졌으면은 저당에서 누가 됐겠습니까? 우인성 판사는 지금 어제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더라고요. 특검법에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야 된다는 그 법을 정면으로 본인이 법을 위반하겠다고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박영재는 무조건 사퇴해야 한다면 좋아요를 눌러 널리 알려주세요. 그런데 공판 말미 재판장인 송명은 부장판사가 검찰에 공소장을 꺼내들더니 공소장 17쪽에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그동안 논의한 내용에 대해 북한 측과 합의하겠다 보고받았다고 기재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직접적인 진술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 여러 정황을 통해서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평가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재판장은 또 공소장 18조 북측 인사인 김성애는 50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 등에게 보고했다고 돼 있는데 증거가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어 공소장 20조의 2번 스마트팜 지원 재차 약속,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약속과 관련해 이재명의 승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 상황만 보고 판단한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유사 사례와 지휘 등을 통해 판단했다, 추후 검토에 의견을 말하겠다는 등의 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를 기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관계에 맞춰서 다시 정리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엄포를 놓았대. 며칠 전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의 상속세가 너무 높아서 백만장자가 너도나도 떠나고 있고 그 순위가 세계 4위라는 보도를 냈어. 언론들도 백만장자 엑소더스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지.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완전 가짜뉴스였던 거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어. 그래서 입맛에 맞는 자료를 갖다 쓴 거지. 근데 사실 이 자료는 이미 작년 6월에 허위라고 판명이 난 자료였어. 영국 조세정의 네트워크가 이미 조목조목 따져서 쓰레기통에 들어간 자료였지.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가 보도하니까 언론들도 신나서 기사를 쏟아낸 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를 꾸짖었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면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 사실 우리나라 상속세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1997년 이후로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서 대통령 공약대로 개편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어. 하지만 원하는 걸 얻으려고 가짜뉴스를 퍼뜨려 혼란을 만드는 건 용납할 수 없는 거야. 결국 대한상공회의소는 해당 내용을 통째로 삭제하고 최태원 회장까지 나서서 사과했대. 과연 대통령이 이대로 넘어갈까?
정성호 장관이 뭐 이재명의 검찰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국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고요. 인사의 면면만을 봐도 예를 들면 지금 검사장들 항소 포기할 때 뭐 항의했던 검사장들 많이 좌천됐잖아요. 법무연수원이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수뇌부 윗대가리는 정리가 돼요. 근데 그 밑에 행동대장들이나 새끼들 있잖아요. 정리가 안 됩니다. 저희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서 강백신 그리고 어미준 밑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일했던 이 특수범사들 거의 다 승진했습니다. 또 3명 부부장 검사로 승진했어요. 이 어린 30, 40대 검사들은 남아있고 그 사람들이 다시 검사장급, 차장검사급이 되면 다시 부활하는 거다. 삼족을 멸해도 부활을 할 애들인데 아메바처럼 그 DNA를 갖고 있는 검사들이 줄줄이 영전하고 있다. 제가 그 말씀만 드릴게요. 뭐가 다르죠? 명태균 무죄를 준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기자가 직접 취재했더니 결국 박영재 이름까지 나오는군요. 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을까라고 많이 이제 전화를 돌렸는데 다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법원의 극우 판사들의 정권 장악 같은 게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오늘 실은 김건희 집사 게이트 김예성 씨 선고 날이 실은 오늘 오후 2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몰라요. 월요일날 미뤄졌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오늘 명태균 사건이 무죄 나오는데 이거 김예성도 공소 기각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오면 충돌하면은 막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걸 월요일날 살짝 미뤘다라는 겁니다. 이정호 도이치모터스 이것도 예상하기를 공소 기각도 다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월 19일 날 윤석열 하나 남은 거예요. 우리가 깜짝 놀란 선고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중심에서 또 요주의 인물이 있다.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조이대보다 더한 놈이다. 복수의 관계자들한테 이중적으로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사법부는 싹 갈아엎어야 한다면 좋아요를 눌러 널리 알려주세요. 야, 너 이거 들었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굳이 공개한 이유 말 들어보면 딱 나온다. 지자체 예산 이야기부터 꺼낸다. 정부 예산 받아서 쓰고 남으면 다시 반납해야 하니까 어차피 다 써버린다는 거다. 안 쓰면 손해라는 구조. 이게 정상이냐는 질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로 찌른다. 남은 돈 다른 데에 더 효율적으로 쓰게 허용하면 안 되냐는 거다. 중앙정부는 이미 그렇게 한다. 시설비 남으면 다른 시설비로 옮겨 쓸 수 있다. 근데 지자체는 아직도 안 된다. 왜 꼭 시설비는 시설비만 이냐는 거다. 진짜 필요한 데 쓰게 하고 용도 바꾸면 중앙정부 승인 받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야 아끼려고 하지 않겠냐는 말.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역 발전 얘기로 바로 간다. 대통령 말이 더 세진다. 지역에 가보니까 우리는 이걸로 간다. 이게 없다는 거다.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예산은 많이 따오는데 정작 불은 안 붙는다. 그래서 방향을 딱 정한다. 전남은 에너지면 에너지, 항구는 한 가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중앙에서도 예측 가능하게 밀어줄 수 있다는 거다. 앞으로 타운홀 미팅 가면 이 질문만 계속 던지겠다고 한다. 이 지역은 뭘 할 거냐? 특성은 뭐고 주력은 뭐냐? 연습 좀 하고 오라고까지 말한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에 가깝다. 전국에 물 뿌리듯 예산 뿌리면 재정만 비효율적이라는 거다. 대신 지역 특화 전략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쓰게 하겠다는 방향. 이 국무회의 공개에 속듯 정리하면 이거다. 돈 쓰는 방식도 지역 발전도 이제는 대충은 안 된다는 신호다. 정말 웃기는 게 우리나라 공산주의입니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대통령이 지금 코스피 5천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100%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까지 하며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뭐 이민해서 살고 싶다 그러면은 가세요. 그냥 가가지고 보유세 많이 내고 취득세 한번 왕창 내보고 그리고 미국 국세청에 한번 털려봐. 얼마나 심각하게 털리는지. 대한상공회에서 무슨 상속세 때문에 떠난다라고 맨날 저렇게 이제 분석 뉴스가 나오잖아요. 추정을 맨날 해. 한 10년 동안 내가 같은 뉴스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몇백 명이 떠났다. 뭐 때문에 떠났다. 근데 뭐 때문에 떠났다는 아마 이민 컨설팅 업체가 한마디 한 거 플러스 지들이 이제까지 써왔던 거. 그러면서 맨날 상공회에서 보도자료는 똑같아. 상속세 때문에 떠난다. 상속세 안 내. 대신에 소득세를 어마무시하게 내. 어마무시하게 낸다고. 그 나라는 상속세가 없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버는 동안에 다 떼가버리거든. 생애 주기에서 30년 동안 버는 동안에 싹 다 떼가. 미국에 가서 뭐 이민해서 살고 싶다 그러면은 가세요. 그냥 가가지고 보유세 많이 내고 취득세 한번 왕창 내보고 그리고 미국 국세청에 한번 털려봐. 얼마나 심각하게 털리는지. 아이스도 상대하고 좀. 아이스도 상대하고 가. 2,000명씩 막 간다 그러는데 가고. 미국 가보세요. 미국은 더 심해요. 미국은 보유세 같은 거 1주택도 1.4%까지 가요. 네. 우리 지금 0.4에서 0.6 올리는데 이 난리잖아요. 네. 더 심한 미국은 사회주의지 그러면.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평당 3억, 평당 3억.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는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실적이 맞아요.
있어요? 이게 객관적 가치가 실제 그래 있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똑같은 돈을 예를 들면 뭐 아파트 한 채 뭐 100억, 뭐 80억 그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뭐 개인들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나는 뭐 200억이라도 좋아. 뭐 그런 사람들 그 돈 내고 사는 건 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서 다 올라가면 과거에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막바지가 있지 않겠어요?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죠. 뭔가 잘못됐죠.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고 기업들은 사람이 없어서 못 오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정치가 하는 거죠. 그런 거 하라고 정치가 있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억울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됐습니까? 내란 세력의 개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세력의 개노릇을 하고 있는 사법부와 조이대를 향해 일가를 퍼부었습니다.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법사위에서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인사를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주심 판사를 법원행정처장에 앉히고 법사위에 인사를 보냈습니다.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선전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덤빌 테면 덤벼보라는 그 마음을, 그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곽상도 아들이 50억을 받은 게 무죄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나경원 이번엔 신천지입니다. 통일교 천정궁을 모른다며 발뺌하더니 이번엔 신천지 실무책임자와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은 이번엔 바로 부인하지 않고 그냥 행사 참석자 여러 인사를 만났고 그중 하나였을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실무자와 손깍지를 꼭 쥐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은 행사 참석자 만난 사람과 저렇게 손을 꽉 쥐고 사진을 찍을 수 있으신가요? 여기저기 논란이 되는 곳마다 빠지지 않는 나경원. 대체 나경원에 대한 수사는 언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나경원 남편이 현직 판사라 못 건드리는 겁니까? 법 앞에 평등은 남편이 판사인 사람은 예외인 것입니까? 하나회의 철퇴를 내렸던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 씨가 국힘 당사에 걸려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당장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전두환의 사진을 걸라는 극우 유튜버의 주문에 호응하는 장동혁을 군사정권의 후예라고 이야기하며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당장 내리라고 했습니다. YS 정신을 내다버린 수구 집단으로 변질된 국힘에 그분의 사진이 걸려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국힘이 드디어 민주화를 버리고 망조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오늘로써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전두환 윤석열 쿠데타 내란 정당이 되었습니다. 빨리 집하십시다 우리 장 대표님. 빨리 하셔야 된다니까요. 단수만 남기고 다 털어야 돼요. 예. 아이고 다 주택자 이거 난리 났어요 이거. 아이고 국민의힘 미래처럼. 기적의 수학 공식이 생겼습니다. 600만 원은 인생을 망치는 범죄지만 50억은 정당한 퇴직금이랍니다. 바로 조국 딸과 곽상도 아들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장학금 600만 원에 공정이 무너졌다며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던 서울대 고대 학생들. 그런데 지금은 이상합니다. 대리급이 퇴직금으로 덕을 받아도 캠퍼스는 조용합니다. 50억은 공모 증거가 없다며 무죄라는데도 말이죠. 민주진영은 장학금 한 푼도 죄가 되고 국힘 진영은 또 면죄부가 되는 세상. 젊은이들의 선택적 분노와 국힘에는 기이하게 관대한 사법 구조가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법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법 왜곡죄 2월 중에 처리한다 못 박았습니다. 국민들이 믿고 힘을 실어줘야 할 때입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언해온 이른바 패가망신 원칙.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또다시 주가 조작 패가망신을 언급했습니다. 호재성 기사를 쓴 기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앞서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소속 기자 5명이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고 주가를 올린 뒤 최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아직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은 다른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 속 미공개 정보까지
사내 시스템을 통해 열람하고 주식을 미리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최근 3, 4년에 걸쳐 장기간 이어져 왔고 대상 종목도 코스피, 코스닥 가리지 않고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내일자 신문 1면에 언론사 구성원이 불미스러운 혐의에 연루돼 참담하고 아울러 업무 방식을 전면 쇄신하겠다면서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게시했습니다. 판사 출신 추미애가 이렇게 화내는 것은 처음 보는데요. 박영재는 이제 사퇴 아니면 이 방법뿐이군요. 희대의 부조리라는 그런 말씀 듣고 아무 감정이 안 드십니까? 법원행정처는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끼리끼리 사법시험 우수한 성적으로 붙고 현안 근무처 발령받고 판례 연구 모임 하면서 지식 자랑하시고 좋은 보직 받으시고 출세하고 대법관 되고 서로 선후배 돼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좋은 로펌 가고 그렇게 하는 산실로서의 법원행정처입니까? 국민에 대한 책무는 전혀 없습니까? 법원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책은 없는 겁니까? 사법개혁을 촉구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아우성만 치면 되는 겁니까? 행정처장님이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청문회를 해보겠습니다. 적격인지 아닌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박영재는 바로 사퇴해야 한다면 좋아요를 눌러 널리 알려주세요. 대통령이 지방에 집중 투자하는 진짜 이유.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지방이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지원도 해주고 좀 도와주고 더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시면 알지만 요새 서울 수도권은 지금 집값 때문에 시끄럽죠. 제가 요새 그 때문에 좀 힘들어요.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뭐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평당 3억, 평당 3억. 여기는 아파트 한 채에 3억. 그 정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홍준표 의원께서 그러셨나?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는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아파트 한 채 뭐 100억, 뭐 80억. 그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개인들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나는 뭐 200억이라도 좋아. 뭐 그런 사람들 그 돈 내고 사는 건 뭐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서 다 올라가면 과거의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막바지가 있지 않겠어요?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죠. 언젠가는 정상을 벗어난 건 반드시 또 제자리를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죠. 근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 되면 안 되고 또 그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왜 이렇게 됐냐? 뭐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속 수도권은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계속 서울로 가요. 이 지역에서도 젊은이들이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가는 문제 때문에 동네에 문제가 되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그게 뭐 누군들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여기 좋은 일자리 있고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뭐 하려고 하겠어요?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또 젊은이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떠나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저한테 그래요. 제가 맨날 그 기업인들 보면은 우리가 기업 활동 열심히 지원해 드릴 테니 저 지방으로 좀 가서 일자리도 좀 만들고 지방도 같이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그래야죠. 딱 붙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가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왜 안 가겠습니까? 땅값 싸고 또 편하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없다. 이게 뭔가 잘못됐죠.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고 기업들은 사람이 없어서 못 오고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도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가가지고 생산력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형 발전이 정말로 중요하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정치가 해내야 될 일이고 이게 우리 사회가 수십 년 한쪽 방향 쭉 달려왔기 때문에 또 수도권 집중 전략이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게 맞아 라는 생각을 잘 바꾸기 어렵습니다. 거대한 배가 한쪽 방향으로 쭉 가다가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국민들의 도움이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균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려고 해요.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계속 수도권은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계속 서울로 가요. 젊은이들이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가는 문제 때문에 동네에 문제가 되고 있죠. 그게 뭐 누군들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여기 좋은 일자리 있고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제가 맨날 그 기업인들 보면은 우리가 기업 활동 열심히 지원해 드릴 테니 저 지방으로 좀 가서 일자리도 좀 만들고 지방도 같이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그래야죠. 딱 붙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가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왜 안 가겠습니까? 땅값 싸고 또 편하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없다. 이게 뭔가 잘못됐죠.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고 기업들은 사람이 없어서 못 오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아동수당도 지방은 더 많이 주자. 지역화폐도 지방에 더 많이 주자. 이게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어요. 지방에 더 많이 아동수당 지급하자가 태클이 걸렸어요. 불공평하다. 이렇게 판이 기울어져 있으면 공평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거대한 배가 한쪽 방향으로 쭉 가다가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국민들의 도움이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소식 들으셨나요? 이재명 정부가 또 큰일을 냈습니다. 국민 세금 약 47억 원을 국고에 반납한 건데요. 임기 반년 동안 사용하고 남은 특수활동비 7억 원을 국고에 반납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업무 추진비, 국정 운영비까지 총 47억 원을 아껴서 국고로 반납해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역대 어느 정부도 쓰라고 준 예산을 남겨서 국고에 반납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은 예산을 다 쓰려고 애쓰는 게 관행이었으니까요. 국민 세금도 내 돈처럼 생각하겠다.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하게 운영하는 모습에 이제야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 같다. 청와대 식구들 인센티브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전 대통령은 세금 800억을 들여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더니 사우나를 만들고 심지어 사용 내역 좀 공개하라고 해도 보안상 안 된다고 거절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또 최초로 국정 운영비 집행 내역까지 모두 공개해버렸습니다. 역대 최초 업무보고 생중계, 세금 국고 반납, 운영비 내역 공개. 다음엔 또 어떤 처음을 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공감되신다면 채널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부인이 여러 명이신가? 실거주 대통령 발음은 바를게요. 그럼 장도혁 대표가 대통령 8면 8개월라고 얘기한 것에 제가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대통령은 그 집이 소유한 지가 거의 30년 정도 됐어요. 아주 예전에 사신 집인데 그러면 대통령 집 한 집 팔려고 그거 어쩌라는 겁니까? 장동혁 대표는 심지어 그 6채가 다 실거주 목적이라고 했거든요. 다 실거주죠. 그러면은 실거주를 한다면 본인이 머리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살 거 아니면은 41조 부채와 이권 비리 온상이라 불리는 도로공사에 대통령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도로공사는 도로 건설부터 운영까지 막대한 사업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퇴직 간부들이 관련 사업을 독점하며 배를 불린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국민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의 바가지를 쓰고 있다고 하죠. 심지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대통령은 특정 사업들을 직접 언급하며 날카롭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반복 사고 책임에 대해 터뜨린 한마디가 충격적이었다고 하죠. 저거부터 털면 끝이라는 분노가 쏟아지고 있는데 대체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듣고 한번 판단해보세요. 매년 200억씩 부채가 늘어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공사를 하다 보면은 도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용이나 도로 계획, 또 공사 발주, 운영, 휴게소 같은 거겠죠. 이게 전부 이권 사업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될 텐데요.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하여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중과실이죠. 동일 사고에서 뭐 산재 사고가 됐든 어떤 사고가 됐든 그 사고를 통해서 반드시 어떤 교훈을 좀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범죄 전문가 프로파일럿 이수정이가 벌금 300만 원을 쳐맞고 정과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어쩐다, 성인지 감수성 어쩐다 그렇게 나불나불 강의를 많이 하더니 본인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수정이는 오늘 수원지법에서 선거법 및 이재명 대통령 아들들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 원을 쳐맞았습니다. 이로써 이수정이는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데요. 이수정이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합니다. 범죄 전문가가 범죄인지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로 판결이 났는데 반성이나 사과는 안 하고 또 항소를 하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조희대 사법부 개혁해야 되는 이유. 최근 사법부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다. 김건희 1심 1년 8개월,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사건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던 3심 주심판사가 임명됐고, 명태균, 김영선은 정치자금법 관련 무죄에 이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도 곽상도는 공소기각, 곽상도 아들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과연 이런 흐름들이 우연일까? 이제는 예가 풀려나는 상황까지도 진지하게 걱정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 지금은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 사법부가 숨죽이고 있지만 만약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거나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는 순간 대통령 재판을 속행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이제는 민주당도 제발 싸우지 말고 사법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 대통령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 그 의석수로 마음만 먹는다면 대법관 증원, 대법원 지방 이전, 법외국제 같은 사법개혁안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버지 대신 아들이 50억을 받았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뇌물을 자식한테 줘도 되군요.
곽상도 전 의원을 전격적으로 기소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받았다. 그 재판에서 무죄다. 이게 선고가 됐었어요. 실제 무죄가 왜 됐느냐라고 봤더니 아들 계좌에서 아버지한테 넘어간 흔적이 없더라.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받아도 아들한테 줄 판인데 한두 푼도 아니고 누가 그 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퇴직금으로 50억을 주냐 이렇게 됐어요. 그 아들과 곽상도 의원 측에서는 아유 대장동 사람들 다 돈 벌었는데 이거는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게 무죄 판결을 내렸죠. 그러고 나니까 검찰이 너무너무 체면도 구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라고 하면서 범죄 수익 은닉죄로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큰 증거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곽상도 의원에게는 돈을 줘야 되는데 아들 퇴직금으로 주면 되잖아. 이렇게 서로 논의하는 녹취록이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 이게 오늘 공소기가 사법부는 싹 갈아엎어야 한다면 좋아요를 눌러 널리 알려주세요. 야, 너 이거 들었어? 이 대통령이 한국 농락하는 쿠팡에게 기가 막힌 선물을 준비했어. 고작 3,000명 유출된 거 가지고 한국 정부가 괴롭힌다. 쿠팡이 미국 의회에 로비하면서 했던 말이야. 근데 검경 합동조사 결과 까보니까 어땠는지 알아? 3,000명이 아니라 3,400만 명이 맞았어. 전 국민 개인정보를 다 털리고도 미국 뒤에 숨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던 거지. 근데 끝까지 오리발 내밀던 쿠팡이 조사 결과 나오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 아, 3,400만 명 맞습니다 하며 바로 인정해버린 거야. 왜일까? 반성해서 천만에. 미국 증시는 거짓 공시하면 주가 박살나고 소송 걸리거든. 한국 소비자는 기만해도 되지만 미국 주주들 눈치는 봐야 하니까 꼬리를 내린 셈이지. 근데 사실 국민들 화나는데도 로켓 배송 편에서 못 끊는 사람도 많았잖아. 이 대통령이 모를 리 없지. 그래서 쿠팡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바로 14년 동안 묶여있던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를 풀어버린 거야. 이제 이마트, 롯데마트도 새벽 배송이 가능해진다는 소리야. 쿠팡이 편해서 못 끊는다고? 이제 아닐걸? 그동안 전통시장 살린다고 마트 막아봤자 시장이 산 게 아니라 쿠팡 배만 불려줬잖아. 이 대통령은 이 기형적인 독점 구조를 무한 경쟁으로 박살내겠다는 거야. 국민 기만하는 쿠팡에게 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선물을 준 셈이지.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기 위한 악질적인 허위사실 유포의 단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이수정 당협위원장은 SNS에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들을 받았다라며 는 취지의 유언부여를 게시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의 왜곡을 의도한 악질적인 행태를 감안하면 벌금 300만 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 수년간 국민의힘은 공공연하게 왜곡, 조작 정보를 유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조폭 연루설부터 나경원 의원의 드럼통 사진까지 온갖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지금도 일부 극우 세력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정권 흔들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허구에 기반한 저열한 정치 공작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불법 행위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도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는 법의 엄정함을 보이고 철퇴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들을 재심을 통해 법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했었는데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240건 이상 부끄러운 사법 역사를 청산하자 이거는 우리가 자체로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그 1호 사건 기각한 판사가 누구겠습니까? 우인성 판사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이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2021년까지 병마를 짊어진 채로 일본까지 가서 증거를 찾아내고 재심 신청 자료를 제출했지만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기각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거의 무죄가 그냥 나온 게 아니네. 45년 된 사건을 서류만 보고 기각한 우인성 정말 판사 맞나? 그럼 사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내서 아니 찾아줬어요. 그런데 매장한 겁니다. 매장한 지 20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억울하게. 전혀 공감이 안 생기십니까?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무참하지 않으십니까? 말하는 저희들로서는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반성과 성찰 없는 뻔뻔한 사법부에 불호령 내리는 추미애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에 권창형 변호사를 선정했던 내막이 MBC 단독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이 추천한 특수부 검사 출신 전준철 변호사가 아닌 조국 혁신당이 추천한 인물을 선정한 것에 의문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이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며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전준철 변호사는 대북 송금 수사 당시 김성태의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을 위험으로 몰았던 자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자를 특검에 추천했기에 화가 난 것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후보 추천에는 검찰 출신 지도부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 지도부에서 검찰 출신은 이성윤 의원이 유일합니다. 빛의 혁명이었습니다.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이미 낙선한 후보의 지난 선거에 있어서 어떤 특정인을 대상해서 토론에 있었던 아느냐 모르느냐 그 사업이 비리 사업인지 아닌지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쟁 후보가 대장동 사업이 비리다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어떤 특정인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알아 몰라 인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걸 대법관 주심으로서 법률 문제라고 우기십니다. 저도 판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문제입니다. 법률 문제가 아니에요. 법률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인식에 관한 판단이 문제고 사실 문제입니다. 급히 서둘러서 이례적으로 온갖 내규를 다 어기시고 독립된 권한마저도 정적 사례를 위해서 남용을 하신 거예요. 현직 쿠데타 내란 대통령을 파면을 선고하고 치러지는 그런 비상한 시기에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시기에 선택권을 박탈해버리려고 시도한 겁니다. 세 번이었습니다. 강유정의 인생이 멈춘 순간. 첫째, 2004년 12월 17일 밤 강의 준비 중이던 고려대 여성 강사에게 전화가 옵니다. 동아일보 영화평론 당선, 곧바로 조선일보 문화평론 당선, 다음날 아침 경향신문 통지까지 서로 다른 작품으로 신춘문예 3관왕. 1961년 이후 44년 만 그녀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였다고 했죠. 둘째, 2024년 총선. 한영외고 독일어과 고려대 국어교육과 석사 2000년, 박사 2006년 비례 9번으로 국회에 들어와 선거기간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출판인의 밤행사 뒤 귀가해 TV를 보던 중 남편이 국회로 가야 한다며 차를 준비했습니다. 딸을 안아주며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 정무는 봉쇄. 남편의 전화 수소 충전소 쪽으로 월담 중. 그녀는 보좌진과 함께 담을 넘었습니다. 셋째, 2025년 6월 5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 브리핑에 원칙적 공감 표현이 보도되고 삭제 수정됐다가 재공지되며 논란이 커졌죠. 전화, 담장, 문장. 세 번의 경계선. 당신이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